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로 봐도 내 월 소득의 70%를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럼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남는데 이거 생활비로 사용하면 그냥 저축을 거의 불가능한 거지. 안녕하세요. 인재의 회장입니다. 혜정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상속이랑 증여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얘기했잖아. 응. 근데 혹시 거기에 달린 댓글 봤어? 댓글 봤지. 신혼부부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다고 이제 올라오셨는데 이번에는 좀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서 상속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신혼부부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문의가 있었으니까 신혼부부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시를 오빠로 한번 들어볼까 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빠가 결혼을 했어. 부모님께서 전세자금을 보태라고 3억 원을 이제 주신 거야. 근데 오빠가 그냥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너희 이것도 증여야, 3개월 안에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돼 라고 이제 공지가 온 거지. 그럴 때는 이제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데 이 부분 너무 많고 비싸잖아. 그치.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려고 해. 만약에 오빠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전에 증여 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이제 알려줄게. 일단 첫 번째로는 성인 자녀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오빠가 이제 혼인신고를 하면은 오빠의 와이프랑 오빠의 부모님은 친족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친족으로 1,000만 원까지 더 공제가 되고,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출산을 한 부부한테는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고 있어. 그럼 3억에서 1억 6천에 대한 부분만 빼고 이제 1억 4천에 대한 세금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1억 4천에 대한 세금은 1,8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신고를 안 하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지만 신고를 함으로써 이 세금이 1,800만 원으로 하향을 하는 거지. 그럼 오빠는 총 3,200만 원에 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만약에 여유가 되는 가정이어서 양가에서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1억 5천, 1억 5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공제신고만 잘해도 증여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1억 5천 받고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1,000만 원을 받고 나랑 와이프가 둘 다 이렇게 받으면 총 우리는 3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거네? 그치. 요즘에는 신혼부부들도 어떻게 하면 절세를 좀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들이 많아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더라고. 요거는 탈세도 아니고 절세잖아. 이런 거는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나 알려드리는 거지. 실생활에서 우리가 많이들 겪을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들으니까 확실히 더 와닿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이제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조부모님이 50억 원의 선산이 있어. 근데 조부모님이 유고하시면서 이제 자녀 2명이 있는데 삼촌이랑 부모님이라고 할게 25억씩 반반으로 이제 상속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50억은 3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리고 4억 6천만 원에 대해서 누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정확히 좀 세금에 대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볼게. 지금 50억에 대해서 자녀 일괄 공제 5억 원을 받으면 45억이 되고, 45억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22억 5천만 원이 되고, 22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에 대해서 누진 공제를 받으면 17억 9천만 원이 돼. 그러면 삼촌이랑 부모님이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8억 9천5백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 부모님이 좀 너무 부담이 됐던 거야. 그래서 바로 손주인 A에게, 나에게 바로 나눠서 상속을 하자고 한 거지. 근데 이런 경우는 나는 부모님한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조부모님한테 상속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세대를 건너뛰고 이제 상속을 받는 거라고 해서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총 25억에서 부모님이 15억을 상속받고 손주인 내가 10억을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의 입장으로 손주 A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계산해 줄게. 일단 부모님이 내야 될 15억에 대해서 40% 세금 적용이 되고, 그리고 1억 6천만 원을 공제받아서 4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부모님은 납부를 하셔야 되고, 손주인 나는 10억에 대해서 30% 그리고 6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2억 7천만 원을 총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했듯이 세대가 생략되는 거잖아. 그럴 경우에는 30% 할증을 붙어. 그래서 총 3억 5천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난 내야 돼. 그러면은 부모님이 25억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아까 8억 9,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근데 부모님이랑 나랑 나눠서 상속을 받게 되니까 7억 9,100만 원. 총 우리는 1억 400만 원을 절세받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전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부분을 절세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손주 입장에서 얼마를 내야 될지를 봤잖아. 총 우리는 3억 5,1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돼.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많은 양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아무래도 없지. 그렇지. 그래서 5,100만 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예금을 통해서 이제 납입을 했다고 하고, 3억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받았던 케이스에 대해서 말해줄게. 3억을 대출을 받고 대출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4%로 적용을 했다고 가정을 할 때 10년으로 이제 분할 상환을 하며 원금에 대해서 연 3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또 12개월로 나누면 월 2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원금에 대한 거고, 우리는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또 납입을 해야 돼. 그럼 이자에 대해서 또 계산해 볼게. 그럼 3억 원에 대해서 이자율 4%를 적용하면 연 1,2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또 이거를 월로 나누면 월 100만 원인 거야. 그러면 총 우리는 원금 상환에 250만 원, 이자 100만 원. 그럼 총 우리가 원리금으로만 월 350만 원을 내야 돼. 그럼 월 소득이 평균이 이렇게 높진 않지만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로 봐도 내 월 소득의 70%를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럼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남는데 이거 생활비로 사용하면 그냥 저축을 거의 불가능한 거지. 그치, 불가능하겠네. 아예 대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현산에 대한 사례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실제로 대입해보자면 농사 짓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 그런 분들이 바꿔서만 얘기를 해도 전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난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 상속의 케이스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끝내기는 너무 어렵잖아. 나도 이런 게 상속이랑 증여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에다가 달아주면 우리가 다시 또 그에 맞춰서 알려주자, 이런 의미로 대입을 해본 거지.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내용으로 알차게 찾아올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해주세요. 이상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웰스 해커스.